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IS실 염자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정유업을 주제로 제1차 KR 웹캐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이신 박지연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KR 웹캐스트의 첫 번째 발표자가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새로운 소통 채널의 첫 연사가 돼서 영광이고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업종이 정유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고 정유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KR이 정유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업체별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핵심 모니터링 요소는 무엇인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정유사 실적과 관련한 주요 전망과 가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주요 업황 지표에 대해서 요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화면의 내용은 KR이 업황과 실적 전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 인디케이터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정유업계 전반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지표 가정에 기초한 수익 창출력 회복 전망이 정유사 신용도에 대한 단기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유가나 정제 마진 등이 당사가 기대하는 회복 수준을 벗어나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크레딧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나온 주요 지표값이 KR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신용등급 하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2018년 이후에 확대된 유가 및 정제 마진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주요 지표들이 당사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당사 전망치를 제시해 드리고 단기적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언제든 신용도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표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인데요. 작년 말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유가 상승이 정유사 실적, 더 나아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2021년 1분기에 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된 부분은 분명 정유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유가 상승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기 유가 전망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전문기관들의 예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 평균 두바이 유가를 배럴당 55에서 59불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오펙 국가 감산 규모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약보합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잠재 생산 여력과 최근 단행한 OSP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증산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로 수요 회복은 예상이 되지만 이에 대응한 공급 물량의 증산 가능성이 하반기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제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주요 산유국들이 공급량을 늘릴 요인이 높아져서 유가 상승을 다시 억제할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원유의 재고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주요 기관 수급 전망 자료 그리고 지역별 재고 추이 등을 살펴보면 중단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를 감안해서 긍정적 재고 시체 효과가 정유 부문 실적 회복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유가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제 마진을 살펴보겠는데요. 연초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정제 마진은 어떤 양상을 보였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복은 되었지만 개선폭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레깅 효과를 제거한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3에서 4달러 내외 수준으로 여전히 BEP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요. 2018년 이후 추세적, 기조적 수급 불균형 상황에 따른 약세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작년 코로나19 충격과 올해 상반기 예상 대비 더딘 수요 회복 속 정제 마진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회복 수준으로는 올해 정유업계 실적이 회복된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에도 앞서서 정유사업의 완만한 수익성 회복을 전망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정제 마진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분기 이후 수요 회복 기조 속에서 완만한 개선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의 개선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광고 중단과 셰일 업체 파산이 작년에 다수 발생했고 정유업계의 투자 축소 그리고 증설 프로젝트 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공급 측면의 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백신 보급 개시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행 등으로 국가 간 이동이나 경제활동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 증설이나 싱가포르 경질유 제품 재고 부담 미해소 등의 역내 수급 구조 개선 부담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주요국 백신 보급 속도 그리고 경기 부양책 실행 수준, 여행 수요 관련 불확실성 등이 정제 마진의 본격적인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별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 부문 수익성을 좌우할 정제 마진 회복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2분기 이후에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유업의 수익 창출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최근 정유사들이 투자를 집중한 바 있는 비정유 부문, 석유화학이나 윤활유 같은 부문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실적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렇다면 비정유 부문의 주요 부문 업황 지표와 수급 추이를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당사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유화학 부문에서 시작해보면 정유업계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실적 기여 비중이 가장 높은 건 PX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야겠는데요. 중국 업체의 대규모 증설로 종국 과잉이 심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활동 축소로 의류나 섬유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스프레드 약세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PTA 증설 등의 요인은 긍정적이지만 섬유 의류 수요 회복이 제한적인 점과 중국의 PX 증설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스프레드 회복을 통한 이익 기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회사들이 올레핀 계열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산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올레핀 계열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그리고 PE와 PP 등 생산 물량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올레핀 제품군은 작년 포장용이나 위생 방역용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급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중국 증설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향족 대비 여전히 양호한 스프레드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올레핀 제품군의 단기 이익 기여도 상승이 정유사 전체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유는 2021년에도 올레핀 증설 잔여 투자가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램프업을 통한 판매 물량 확대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증설 규모를 감안하면 전체 석유화학 생산 설비에서 올레핀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 완충 효과가 제고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증설 투자가 이루어진 올레핀 계열 물량의 스프레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증설 이후에 생산량 증가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안에 석유화학 부문이 전사 실적 회복을 견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정유사 다운스트림 제품 중에서 작년 말까지 견조한 실적을 나타낸 윤활유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정유사 윤활유 부문은 올해도 견조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정제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윤활기유 원료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연중 양호한 스프레드를 보였고요. 글로벌 판매량 증가로 4분기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1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물론 21년에는 정유사 가동률 상승으로 공급 축소 상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급 제품 수요 성장 추세와 제한적인 설비 증설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견조한 스프레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향후 정유사 수익과 관련한 주요 업황 지표의 전망치와 가정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석유화학과 윤활유 같은 비정유 부문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회복된 수준의 이익 창출력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정유사의 수익 창출력 회복 여부는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 수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가 정제 마진 등에 대한 기본 가정 하에서 업계 수익성과 재무 구조를 여기서 전망해 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정유업계는 정유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 부문 실적 개선의 주요 근거는 재고 관련 손실 축소, 그리고 상반기 긍정적 재고 시차 효과의 반영, 마지막으로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정제마진 개선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치적으로 보면 올해와 내년 평균 EBITDA는 2018에서 2019년 평균 수준인 6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과 재무 레버리지 전망인데요. 수익 창출력 개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속 운전자본 부담의 재확대 가능성, 그리고 잔여 캐펙스 투자 진행 등으로 인해서 2021년 업계 재무구조 개선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적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정유산업은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과거 대비 사업 안정성이 소폭 약화된 상황이고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과거 대비 높아졌다는 점이 정유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망을 갖게 된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업계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저하된 상태를 지속할 걸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계 신용도 하방 압력을 여전히 높게 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어닝 쇼크, 가중된 재무 부담 등을 반영해서 작년 상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정유사 등급 전망과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에 이어진 수익성 저하 추세와 누적된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해서 신용도 하방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예상 밖의 팬데믹 충격이 겹침에 따라서 정유사 신용도에 요구되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좀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2020년 말 등급 하향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 회복 수준과 회복 속도가 기대를 하회하거나 채무부담 가중 추세가 지속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용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업계 전반의 하방 부담이 높아져 있다면 올해 중에는 신용도 방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2021년 각 정유사별로 신용도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당사가 2021년 정유업계 신용도 판단의 핵심 키로 보는 것은 수익 창출력의 회복 속도와 폭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저하된 재무 구조가 단기간 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거나 예상 대비 빠른 수요 회복에 기반한 정제마진 상승 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익성 및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의 본격적인 회복 전망 등이 신용도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여지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제유가와 주요 제품 스프레드 지표의 월별 추이, 정유사의 분기별 실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크레딧 적정성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하시는 중에 각 정유사별로 신용도 하방 압력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각 정유사별로 신용도 방향성과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작년 정유업계 전반의 신용도 조정 영향으로 주로 AA 상위 등급에 포진해 있던 정유사 신용도는 현재 AA 플러스에서 낮게는 A 플러스까지 분포 범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유사는 현 등급 수준에 따라 신용도 하방 압력 수준과 하방 압력 해소에 요구되는 재무 안정성 회복 수준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상위 등급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AA 플러스 안정적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GS 칼텍스의 신용도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GS 칼텍스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재무 부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업계 최상위권인 AA 플러스 신용도에서 요구되는 재무 안정성 수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수익 창출력 회복 여부가 중기 신용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작년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신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사업 관련 과중한 신규 투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추세가 이어져서 주요 하향 변동 요인을 크게 상회한 상태가 지속되었고요. 작년 상반기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2월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ITC 소송 패소로 배상금 지급 가능성 등 잠재적 재무 부담이 보다 높아진 상황이고요. 배터리 부문 투자 규모 확대 이슈도 있어서 작년 말 대비 신용도 하방 압력이 보다 가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된 재무 부담에 대응한 업체의 자국의 규모와 실행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A 제로 등급군인데요. 작년 연말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던 SOL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OL은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차입금 커버리지 관련 하향 변동 요인이 충족된 상태이지만 작년 연말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현 신용도에서 요구되는 재무 안정성 회복 요구 수준이 이전 대비 낮아진 상황입니다. 주주사인 아람코와의 사업적 연계를 바탕으로 운전자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작년 차입 부담을 감축한 점도 있고요. 중기적으로 운전자금 측면의 지원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향후 정유 부문의 수익성 개선 폭과 더불어서 운전자금 확대폭에 대한 통제 수준, 그리고 석유화학 2단계 투자 진행 여부가 중기 신용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SOL과 현재 동일 등급으로 작년 연말에 똑같이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던 SK에너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SK에너지는 정유업에 집중된 사업 구조로 인해서 작년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었습니다. 2017년 이후 정유업 실적 가변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등급 하락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수익 창출력 회복 폭과 속도가 매우 높아진 현재의 신용도 하방 부담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오일뱅크와 SK인천 석유화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어닝 쇼크와 대규모 투자 부담, 리스 부채 계상 등의 영향으로 레버리지 부담이 매우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AA- 수준으로 신용도 수준을 감안하면 요구되는 재무 안정성 회복 수준이 경쟁사 대비는 낮은 상황입니다. 또 2021년에는 윤활유 사업의 연결 대상 편입으로 수익 창출 규모가 일부 보완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고요. 따라서 중기적으로 정유 부문의 수익성 회복폭과 이미 확대되어 있는 차입 부담의 감축폭, 그리고 감축 가능 여부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SK인천 석유화학은 2019년 이후 이익기여 비중이 매우 높은 PX 제품 스프레드 급락으로 하향 변동 요인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작년 연말 등급 하향으로 신용등급이 A+ 안정적으로 조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PX 제품의 단기 수급 전망을 감안하면 하방 압력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핵심 모니터링 요인은 역시 PX 제품 수급 상황과 스프레드 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체별 주요 모니터링 요인과 신용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유업에 대해서 박지원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정유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유업 웹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뒷장 어펜딕스에 2020년 부문별 실적과 재무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겨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